다가가기 어려웠던 무대 위의 완벽한 연주가들, 매주 화요일은 라디오에서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 음악가들의 라이브 연주와 진솔한 이야기로 음악이 더 풍부해지는 시간, 일상과 예술의 교차로 우리가 만난 연주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미소가 참 아름다운 분이세요. 청주 지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피아니스트 임헌정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임헌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차분하시고 자, 애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피아니스트 임헌정님의 프로필을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시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를 나오셨습니다. 또 세종대 대학원 음악학 박사를 졸업하셨고요. 그 외에 다수의 독주회를 거치셔서 현재는 한국교원대, 서울교대, 또 한국교통대, 충북예고, 충남예고, 세종예고에 출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 학교는 다 꽉 잡고 계신데요. 입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좀 출연하신 연주가 분들께 다 여쭤보긴 하는 건데 이 피아노란 악기를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는지요? 네. 너무 평범해서 사실 말씀드리기도 조금 창피하기도 한데요. 어렸을 적에 이제 저희 동네에 1살 위에 언니 오빠들이 좀 많았대요. 근데 네. 그 언니 오빠들이 3월 4일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제가 굉장히 좀 심심하길래 네. 어머니께서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래의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는 건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한 너무나 평범한 에피소드로 피아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해서 피아노 학을 다니긴 했지만 몇 년 못 다니고 그만뒀죠. 근데 이렇게 여쭤보면 피아노를 하다가 예. 중간에 뭐 이렇게 다른 악기로 건너가신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피아노 하면서 나에겐 피아노는 너무 어려워 이런 적은 별로 없으셨나 봐요.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전공 악기지만 너무나 어렵고 매일매일이 또 어려운 과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냥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그냥 피아노 전공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성악가 분들이나 네. 관악기 하시는 분들은 연습 시간을 오랫동안 못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피아노는 어떤가요? 하루 종일 연습해도 괜찮은가요? 아무래도 근육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쉬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연습을 올바르게 하는 방향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어렸을 때는 사실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의 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때여서 네. 연습량이 뭐 합격과 비례한다. 그래서 뭐 저희 선생님이 밥만 먹고 네. 연습해라. 그래서 뭐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는 한 13시간 정도씩 연습을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바쁜 일정 때문에 사실 성실하게 연습을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도 뭐 유학 시절이나 또 독주회를 앞두고는 그래도 한 5-6시간 정도 연습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예. 많이 하시는 편이네요. 네. 그래야만 하고. 네. 그럼 지금의 이 피아니스트 임헌정을 만든 건 연습인가요? 끈기인가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는 성실함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다른 것에 좀 뭐라 그럴까요? 관심이나 뭐 이게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변동이 좀 많이 없는 편이고 그냥 네. 꾸준히 평범하게 그냥 끈기 있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무슨 일이든지 그 성실함이 예. 제일 중요하고 또 그게 제일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이제 그러다가 유학을 독일로 네. 가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피아노라는 악기가 이제 서양 음악이고 또 네. 고전 음악이라 불리우는 이제 베토벤이나 입시 때 숱하게 연습을 해야 했던 쇼팽 등의 이제 작곡가들이 유럽 출신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럽으로의 유학을 동경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가 배우게 되었던 선생님들이 독일어권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독일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고 시절부터 이렇게 좀 독일로의 유학을 꿈꿨던 것 같고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이제 남산에 있는 독일 문화원을 다니면서 독일 네. 어학을 준비했지요. 네. 아, 네. 독일어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려워요. 배워봤는데. 네, 어렵죠. 지금 그래서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곡으로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2019년 작년 9월에 세종문화회관 체인버홀에서 이제 독주에 가진 곡 중에 한 곡인데요. 네. 쇼팽 스케르초 중에 3번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쇼팽이라는 이제 이 스케르초라는 곡을 이제 좀 하나의 단독 장르로 작곡을 한 굉장히 좀 특별한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스케르초라는 자체가 이제 해학적인, 가벼운, 풍자적인 이런 뜻인데, 그래서 좀 들어보면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재미있는 곡이에요. 그런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도입부부터 굉장히 저음으로 네. 마치 어떤 질문을 던지는 듯한 긴장감, 그리고 그것을 옥탑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좀 이어받는 이렇게 대화를 좀 표현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마침 좀 약간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지금 코로나 상황을 표현하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곡 같아서 네. 한번 들어보려고 준비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피아니스트 임헌정 씨 연주로 쇼팽의 스케르초 중에서 이제 3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연주가 오늘은 피아니스트 임헌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스케르초 중에서 제3번이었습니다. 지난해 실황 연주로 함께하셨는데 이 곡 연주할 때는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나요? 아무래도 서양 작곡가들의 체구 그리고 손 사이즈로 작곡된 곡을 이제 굉장히 동양인 피아니스트가 많아졌지만 이 동양인 여자 이제 저도 손이 좀 작은 편이라서 네. 그런 체력적인 한계 그다음에 많은 이 옥타브를 연주하는 부담감이 좀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가 남자 악기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도 남성 피아니스트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 물론 여성 피아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 다양한 표현들도 굉장히 우수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때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여성 연주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클래식 연주자지만 또 다양한 장르를 접목하는 것에도 아주 능통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아유, 과찬이십니다. 근데 그게 좀 쉽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좀 클래식을 공부하신 분들이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는 거를 사실은 학습하고 오랜 기간 동안 연마하기 때문에 네. 좀 즉흥적으로 뭔가를 바꿔보고 또 접목하는 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서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로 시작하게 된 동기도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좀 너무나 평범하게 시작한 것처럼 네. 어렸을 때부터 TV나 그냥 많은 음악을 좀 다양하게 들었던 게 네. 지금 좀 여러 가지 음악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밑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올해 뭐 굉장히 트로트가 유행이잖아요. 사실 열풍이죠. 네. 네. 근데 그걸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보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래서 트로트나 뭐 찬송가 뭐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는 음악들도 저도 거부감이 없이 많이 듣고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꼭 클래식 음악만 한정되어서 연주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이제는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트로트, 인기 있는 트로트 반주 이렇게 연주해주면은 부모님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죠. 네. 어렸을 때 그랬던 추억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지금은 너무 제가도 상상이 안 되지만 어렸을 때 제가 트로트도 되게 잘 불렀다고 해요. 조금 끼가 어렸을 때는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공연을 좀 많이 네,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런 공연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연주자들끼리의 그 소통은 어떤지, 다른 장르 연주자들과의 합의랄지, 다양한 장르를 함께 연주한다는 게 좀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피아노가 사실상 솔로 악기의 매력도 크지만 네. 또 거의 다른 모든 악기들의 반주로도 함께하는 악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솔로 연주 이상 많이 연주하게 되는 무대도 이런 성악이나 기악 선생님들과 반주로 무대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악을 크게 기악 음악과 성악 음악으로 나눈다면 또 성악 연주자분들의 특성이 기악 연주자분들과 너무 다르고요. 또 기악 연주자분들 사이에서도 현악 전공자와 관악 전공자 선생님 성향이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반주를 맞출 때 그 전공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연습 방법이나 연주 시에 주의할 사항이 좀 있는 편이에요. 성악 선생님들은 네. 이제 연습이나 리허설 하실 때 절대 무대에서 보여주실 100%를 다 보여주시지 그럼요. 않으세요. 목을 예. 다 쓰면 안 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끼셔야죠. 네. 실전 무대에서 그래서 음을 더 막 끄신다든지 뭐 호흡을 조금 더 짧게 가신다든지 해서 좀 굉장히 순발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또 리허설도 사실 완벽한 호흡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데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목소리도 아끼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짧은 순간 안에 그 성악가만의 호흡법,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성악 연주자분들과의 무대에서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네. 또 기악 선생님들 중에는 관악 선생님들 역시 호흡을 쓰시는 이제 연주기 때문에 그렇죠. 리허설을 또 길게 하기가 어렵고 그래도 현악 선생님들은 좀 자주 좀 피아노 하시는 분들하고 성향이 좀 가장 맞는 편이기는 해요. 조금 오래 또 잘 맞춰보시기를 또 원하시고요. 네, 예. 그렇죠. 연주라는 게 뭐 혼자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만들어갈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달라서 좋은 점 혹은 달라서 힘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솔로로만 공부를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악 성악과 앙상블을 하거나 또는 피아노 선생님들과 앙상블을 할 때 또 다른 공부가 되고 또 다른 경험이 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또 의지도 되고 더 큰 효과가 창출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앙상블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솔로 연주를 할 때 좀 외로움, 부담감 이런 것이 좀 상쇄가 돼서 좀 앙상블 연주가 많이 편안하고 재미있는 또 연주 활동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네. 물론 어려운 점은 이제 이분들하고 충분한 연습이나 이제 연주 전에 충분히 호흡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 긴장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둘이 혹은 그 이상이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고 조화를 이뤄내야 되는데 연습이 짧을수록 이제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네. 좀 연주 후에 피로도가 굉장히 높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보통 학생들 레슨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 힘든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보람 있을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제 지금 활동 중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부분이 우리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 가르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힘든 점도 너무 많은데요. 음. 이제 기본적인 테크닉부터 하나하나 다듬어 가야 되면서 또 매 학기 실기 시험이나 또 콩쿨 등의 결과물로 이게 창출이 돼야 될 때 그 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가장 또 보람 있는 순간은 학생들이 이게 또 자신의 소리를 직접 듣고 변화될 때,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레슨해서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의 것으로 이제 소화를 시키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네. 가장 보람을 느끼고 뿌듯합니다. 네. 네. 근데 연주자들 보면은 그 자신만의 색깔을 갖게 되는 거 그런 연주자가 되는 게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연주자 일상도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 달라진 일상 때문에 음악 듣는 방법, 또 뭐 공연에 대한 개념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 충북 도립교향악단과 온라인 협연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제 정말 많은 공연이 취소가 되었고 한 2, 3개월 정도는 공연에 대한 공연을 뭐 온라인의 형태로든 뭐 무관중 연주회로 할 뭐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사실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제일 먼저 연락을 주셨던 곳이 이제 청주 시립합창단에서의 온라인 콘서트였어요. 네. 그래서 합창단원 분들의 솔로 이제 성악 연주 중에 피아노 솔로를 부탁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또 유튜브 생중계로 연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10년 넘게 제가 함께하고 있는 청주예술가곡 연구회에서도 유튜브 생중계로 온라인 콘서트를 해서 성악선생님들과 오랜만에 굉장히 즐거운 연주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충북 도립교향악단 우리 양승돈 지휘자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다양한 악기, 이제 오보에, 트럼펫, 플룻, 클라리넷 선생님들과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네. 요즘 다시 오프라인 연주회가 시작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온라인 연주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 직접 많이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이 온라인 연주, 지금 이 방송도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온라인 연주도 참 무섭더라고요. 무섭다는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3번 중에 2번이 생중계로의 연주였어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소리가 또 기록으로 계속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이제 들어볼 수 있다는 이제 네.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이 좀 이걸 참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네, 부담이 굉장히 네. 되고요. 또 하나의 부담은 이제 저희가 연주를 할 때는 무대와 객석이 좀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연주를 좀 집중했다면 네. 이제 카메라로 이제 연주자들의 손이나 얼굴 표정들을 잡으시니까 연주자들은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주할 때는 이제 뭐 얼굴 표정이나 뭐 이런 것까지 사실 신경을 차마 못 썼는데 다시 유튜브로 이제 온라인 연주를 들어보니까 네. 난 분명히 속으로 웃고 즐기고 있는데 이 얼굴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구나. 표정이 너무 심오하구나. 그래서 새로운 좀 반성과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항상 끝난 뒤에는 이렇게 네. 아쉬움이 따라오는 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두 번째 곡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예, 두 번째 곡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청주 시립합창단에서 온라인 콘서트 섭외가 들어왔을 때 네. 아무래도 일반 분들에게 피아노 곡 하면 좀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쇼팽의 즉흥환상곡. 이어서 이 곡 한 곡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알게 된 곡이에요. 모차르트 소나타 중에 이제 터키 행진곡이라고 따로 불리는 만큼 유명한 이 곡을 네. 파칠세이라는 사람이 재즈 버전으로 오. 판타지 온 모차르트라고 제목을 붙여서 네. 나온 곡이 있어서 한번 연주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때 연주 때 처음에 다른 분들이 실수를 하나? 이런 느낌으로 너무 익숙한 터키 행진곡 멜로디가 재즈풍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변화를 해요. 중간중간 이렇게 원곡과 함께 재즈의 멜로디가 함께 연주되는 형태로 편곡된 작품이라서 네. 네, 오늘 한번 연주를 하는데 이제 라디오 방송국에서의 이제 연주 장비가 키보드로 되어 있다고 들어서 이제 앞뒤 곡에 이제 피아노 이제 생중계로 들려드린 피아노 소리와 이 키보드 소리의 또 차이점이 어떤지 또 한번 그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파질세이의 곡 판타지 인 모차르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만난 연주가 오늘은 피아니스트 임헌정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질세이의 판타지 온 모차르트라는 곡 함께 하셨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네, 터키 감사합니다. 행진곡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연주될지는, 예. 근데 피아노가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악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연주를 잘 하기는 참 어려운 악기가 피아노예요. 맞아요. 예. 네. 이 연주자가 바라본 피아노의 매력은 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피아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악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울림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음.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솔로로도 이제 이 악기의 진가가 또 충분하지만 또 앙상블로 함께 할 때 또 더 그 매력이 드러나는 악기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좀 이런 피아노의 성격이 좀 너무 마음에 들고요. 또 따로 또 가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솔로로도 돋보이지만 함께 할 때 또 더 좋은. 그래서 피아노를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물론 아직도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제는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의 관계. 저에게 그런 존재가 피아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재 그 다양한 단체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요즘 가장 집중해서 하고 계신 일, 혹은 단체 활동 있다면? 네, 주로 가르치는 일과 연주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제가 처음으로 감투를 하나 쓰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청주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시는 이제 내수 지역의 가칭 4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에 네. 콘텐츠 발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어요.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번 정도 간담회를 가졌고요. 네. 태교랜드 조성을 위해 많은 단계가 앞으로 남았겠지만 이제 처음 태교랜드에 이제 음악 부분으로 자문위원을 해주시겠느냐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저출산 시대와 이제 국가에서 이런 태교랜드라는 특수한 사업을 추진해 주신다는 점이 한 아이의 엄마로서 또 여성으로서 너무 흥미롭고 기분 좋은 일이라서 정말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앞으로 또 건축과 또 태교랜드의 방향성 등이 이제 많이 또 단계가 남았지만 그 안에서 음악이라는 콘텐츠로 많은 여성분들과 또 많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행복과 편안함을 주는 공간으로 이 태교랜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고 또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태교 음악이라는 게 따로 있진 않겠죠? 맞아요. 좋은 음악이 태교 음악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태교하면 또 모차르트의 뭐 이런 EQ를 높이는 음악을 얘기를 하던데 네. 사실 국악도 굉장히 태아에게 엄마의 심박수를 느끼게 해주는 음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국악과 양악 모두 또 엄마가 들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음악이 태교 음악이라고 지금으로서는 정의를 해보았어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음악을 해오셨는데 네. 나 정말 음악하길 잘했다. 이런 순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힘든 순간 너무 많지만 또 네. 보람된 순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연주 무대가 없어지고 강의 역시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는 점 등에서 이제 연주가로서도 그 한 학기를 보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근데 이 음악이라는 가치는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이 음악 없이 소리가 없는 것은 또 상상할 수 없는 이미 우리에게 공기와 같고 물과 같은 삶의 필수 영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획일화되지 않고 가변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이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꿈꾸는 음악가의 삶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연주자로 남고 싶으신지. 네. 제가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좋은 사람이라는 감히 이런 욕심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전해주는 따뜻한 음악, 네, 위로를 주는 음악을 하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음악이 이렇게 소리가 없는 대화라고 보고요. 대화가 고픈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좋은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짧게 올해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네. 네. 제가 길게는 2년 정도 혹은 아니면 매년 독주회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독주회는 서울에서 이제 대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제가 조금 과감한 좀 도전을 했어요. 제 이름을 딴 네. 헌정 시리즈로 독주회를 해야 되겠다. 괜찮은데요? 네, 제 이름이 또 굉장히 좀 특이하기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은 사실 돌림자로 이제 법헌을 따서 그냥 부모님이 네, 지어주신 음악이긴 한데요. 음악에서는 너무 유명한 지휘자님도 계시고 네. 또 작곡가들이 누군가 이제 곡을 쓰고 나서 이게 누구에게 헌정했다라는 의미로 아주 보편적으로 이제 쓰여지는 단어라서요.
저도 모든 이제 연주회를 의미 있게 누군가에게 헌정하는 음악회로 독주회를 한번 가져보자 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또 앞으로의 계획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정 연주회, 또 기회가 된다면 장애우를 위한 헌정 연주회, 그다음 아이를 위한 헌정 연주회, 이런 시리즈로 계속 독주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한 차례 미뤄진 공연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12월 달엔 영산아트홀에서 듀오 연주회를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임원정 씨 연주로 슈만의 헌정을 듣고 싶습니다. 네. 또 불러주신다면 제가 다음번에 꼭 그 곡을 연주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저희 음악이 있는 곳의 공식 질문인데요. 음악은 나에게 무엇이다? 이렇게 한 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음악은 저에게는 대화이다 라고 대화다. 정의하고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김윤혜 아나운서님을 만나서 대화하듯이 또 이제 방송 전에 김미아 작가님과 통화로 혹은 메신저로 대화하듯이 네. 이제 이것을 이제 문자가 아닌 소리로 건네는 대화가 음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음악에 가사가 있으면 가사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사가 없는 기악 음악이라면 소리의 높고 낮음, 크고 작음, 음의 밀도가 높고 낮음으로 작곡가가 대중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음악인데, 저희 연주자는 그 음악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 중재하고 전달하는 음악가가 되겠다고 이번 또 방송 출연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음악은 대화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예, 음악을 듣고 우리는 감동을 받고 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추억을 또 상기시키고 맞아요. 예, 정말 아름다운 대화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부모님께 혹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좋은 음악을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늘 지지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에게는 오늘도 오전에 레슨을 하고 오면서도 네. 너무 제가 또 화를 내고 온 이런 게 조금 반성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네.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이 좋은 음악을 공부해서 참 좋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믿고 네. 우리 제자들이 활동해야 하는 미래에는 예술인들의 사회적 여건이 조금 더 좋아지는 세대가 되도록 선생님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잠깐 같이 방송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좀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제 삶을 음악가로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네, 마지막 곡은 작년 독주의 앵콜곡이었어요. 팝 음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누구나가 들으면 허밍 정도는 알 수 있는 이제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곡에 이제 찬송가이면서 스코틀랜드 민요 애니로리라는 거를 제가 믹싱을 해서 편곡한 곡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또 크리스천이지만 또 이 곡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서 언젠가는 또 더 모두가 건강해지고 편안해지는 그 시대를 꿈꾸면서 저 무지개 너머에 또 우리의 위기를 넘어 희망을 품어보자는 마음으로 이 곡 준비했습니다. 네. 자, 작년 독주의 앵콜곡이라고 네. 소개해 주신 오버 더 레인보우 임헌정님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